이번 영상에서는 다가오는 10월 31일 셀레스티아 토큰 언락이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5,000개의 토큰 언락을 조사한 리서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셀레스티아 투자자들로 알려진 헤지펀드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과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시작에 앞서 저는 셀레스티아 토큰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첫 번째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2024년 10월 31일에 많은 셀레스티아 토큰이 언락이 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살펴보자면 2023년 10월 31일 코인 런칭 시에 전체 공급량이 24.9%가 언락이 되었고 다가오는 2024년 10월 31일에는 전체 공급량의 16.4%인 약 1억 7,574만 개의 티아 토큰이 한 번에 언락이 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티아 토큰의 공급량을 예상하고 트레이더들이 숏 포지션을 확보해서 9월 초부터 선물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 100%를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 100%라는 것은 티아 토큰을 공매도한 트레이더들이 1년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며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레이더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양극단의 높은 펀딩 레이트는 해당 포지션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전에 진행되었던 트렌드가 반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포지션을 보고 언락된 티아 토큰을 받게 되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포지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숏 포지션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이낸스, 바이빗, OKX의 티아 토큰 선물의 대략적인 전체 포지션이 약 200 밀리언 정도이고 실제로 이번에 언락이 될 티아 토큰은 약 1.11 빌리언 정도라 인베스터들이 숏 포지션을 해칭을 했다기보다 트레이더들이 언락을 앞두고 숏 포지션을 많이 한 상태라고 예측을 하는 편이 맞아 보입니다. 현재 셀레스티아 토큰의 상태를 보았으니 이번에는 실제 토큰 언락이 토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리서치는 섹스맨 벤처스에서 5,000개의 토큰 언락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언락 이벤트, 즉 유통량이 0에서 1%까지 증가시키는 언락 이벤트는 가격과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입니다. 두 번째, 대규모 언락, 유통량을 1% 이상 증가시키는 이벤트는 눈에 띄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언락 규모가 커질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의 대부분이 이미 언락된 토큰은 초기 언락 단계에 있는 토큰보다 훨씬 낮은 변동성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보인다입니다. 네 번째, 팀, 투자자 등의 프라이빗 그룹에 할당된 토큰이 커뮤니티 또는 생태계 공적 그룹에 대한 할당보다 높은 프로토콜은 평균적으로 약간 더 나은 가격 형성 과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의미 있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31일 셀레스티아 토큰의 언락의 형태를 4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분류하자면 이번에 대규모 언락 유통량이 1% 이상 증가되는 언락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서치에서 토큰 언락을 기준으로 15일 이전과 15일 이후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토큰 가격은 언락 15일 이전에 약 13%더 높았으며 언락 후에는 완만하게 상승했습니다. 중앙값은 언락 후 가격이 5% 더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평균값과 중앙값 간의 차이는 극단적인 시장 이벤트로 인한 몇 가지 비정상적인 언락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중앙값이 일반적인 언락에 더 나은 지표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다가오는 셀레스티아 대량 언락이 가격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큰 언락의 스케줄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상황이 반사성을 가지게 됩니다. 시장에서 반사성이란 시장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다시 이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반사성 때문에 토큰 언락 이벤트가 가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일으켜서 숏 스퀴즈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엑세스 인피니티는 64 밀리언 상당의 언락된 토큰이 시장이 풀리기 전에 40% 정도 급등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지난 상승장에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앱토스의 경우에도 2023년 10월 12일 약 162 밀리언의 토큰 언락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큰 언락 후 약 3배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의 움직임은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크립토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언락 이벤트 전에 숏 포지션이 쌓이면 이를 알아챈 트레이더들이 자산을 매수하고 롱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얇은 오더북을 활용하여 숏 스퀴즈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셀레스티아 토큰의 가격이 상승한 이유도 높은 펀딩 레이트를 기반으로 예측해 봤을 때 이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셀레스티아에 투자를 한 헤지펀드들의 셀레스티아 언락에 대한 입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레스티아 투자 라운드에서 시리즈 B에 참여한 플레이스홀더의 수장 크리스 버네스키의 현재 셀레스티아의 상태와 언락에 관련된 트윗입니다. 크리스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지불하고 있는 마이너스 100%가 넘는 네거티브 펀딩 레이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런 이유가 셀레스티아 토큰 언락이 이미 모두에게 잘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크리스는 셀레스티아를 숏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셀레스티아 생태계가 열정적이고 이상적으로 헌신을 다하는 다양한 빌더들의 실험으로 모든 실린더가 작동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는 초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의 에너지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언락된 토큰을 받는 악마 VC들은 10월에 매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유는 이들이 셀레스티아 생태계의 견인력과 팀의 열정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셀레스티아의 가장 큰 서포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려지는 것처럼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크리스는 언락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은 이러한 숏셀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매도 압력이 있음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언락 전에 숏셀러들이 청산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후에 청산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락을 과도하게 걱정하여 관망해온 매수자들은 긍정적인 가격과 불확실성을 감소로 안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는 셀레스티아 토큰이 현재 반마비 상태에서 벗어났고, 셀레스티아 토큰이 현재 근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는 솔라나 토큰의 언락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도 과거 멀티코인 캐피탈의 인터뷰에서 솔라나 파운더 아나톨리가 솔라나를 자신들에게 소개하고 코인 언락을 빨리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자신들은 아나톨리가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인터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톨리가 솔라나 코인을 언락하고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가격 발견 과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자고 설득을 해서 한 번에 약 80%에 해당하는 코인들이 언락되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솔라나의 경우에 언락을 기준으로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갔었습니다. 이때도 솔라나의 코인의 언락 때문에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트위터 글이 많았었고, FTX의 샘은 솔라나 코인을 매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솔라나의 언락 당시 시총이 100 밀리언 아래였다는 점은 현재 시총이 약 1 빌리언이 넘는 셀레스티아에 비해서 훨씬 저렴했다는 점은 투자자로서 인지한다는 점이긴 합니다. 기존 토큰 런칭 전에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털 헤지펀드와 달리 요즘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미 언락된 토큰을 투자하는 리퀴드 헤지펀드인 싱클스 캐피털의 라이언 와킨슨도 셀레스티아의 언락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라이언은 셀레스티아의 매출이 적고 큰 언락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언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현존하는 자산들의 가치를 흡수할 수 있는 대표 크립토 자산의 자리에 BNB,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의 자리에 셀레스티아를 함께 배치한 차트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셀레스티아가 데이터 가용성 시장에서 2024년이 끝나기 전에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것을 예상하고, 나아가서는 셀레스티아에 포스팅되는 데이터가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보자면, 시장 참여자들의 언락에 대한 걱정과 얇은 오더북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언락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언락이 되어서 토큰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 팀이 언락 이후에 토큰을 전부 매도하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거나 또는 빌더와 대중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4쿼터에 이클립스, 무브먼트, 이니샤, 베라체인들이 런칭을 앞두고 있고, 이들이 데이터만 포스팅하기 시작해도 앞서 말씀드린 라이언의 예측처럼 셀레스티아가 데이터 가용성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레스티아의 세컨드핸드 마켓에서 많은 손바뀜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초기 투자자들이 프라이빗 마켓에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락업된 토큰을 팔았고, 락업된 토큰을 받은 투자자들의 평단이 초기 투자자들보다 훨씬 높은 3불에서 5불 사이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는 팔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락업이 풀리고 나면 초기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 이미 팔 마음이 있었던 초기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듈러 체인의 현 상황을 살펴보자면, 솔라나의 레이어 2인 네트워크 익스텐션도 결국 앱체인 형태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처음부터 앱체인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한 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 내에서 현재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앱들이 자신들의 블록 스페이스를 커스텀하고 싶어하고, 자신들의 체인을 커뮤니티가 소유할 수 하기 위해서는 앱체인의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셀레스티아의 다이나믹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만든 결국 모든 체인들이 모듈러 체인이 되는 이유를 다룬 영상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다가오는 언락이 드물지만 블리시 언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레스티아 프로젝트가 비싸게 가격이 측정되어 있다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런칭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팀들이 벌써 사용을 하고 있고, 크립토 확장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레스티아 토큰 언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